자, 오늘은 이제 뭐 시작할 거냐면 확률의 덧셈 정리 50쪽이에요. 50쪽.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네, 확률의 덧셈 정리를 얘기해보기로 하자. 자, 어디서 시작하냐면 너무 당연한 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집합이야, 집합. 옛날에 했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A랑 B의 원소의 개수 세려고 그러면 뭐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지, 그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A 합집합 B를 얘기하라고 하면 색깔은 이렇게 한번 싹 칠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그래, 그럼 A 거랑 B 거랑 더해.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 그지? 원소의 개수도 더하면 좋겠어.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두 번 세요. 어디를? 어디가? 이 가운데 교집합된 부분이 두 번 세지는 거야. 이렇게 한 번 세고 이렇게 또 한 번 세고,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뺐죠? 그렇죠? A 교집합 B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합집합 얘기를 해도 되고 지금 원소의 개수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확률 얘기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원소의 개수? 자, 우리 무슨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을까? 사실 이거 하려고 온 거죠. 뭐야? 얘네들을 전부 다 똑같은 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은 게 누군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같은 수로 나누는 거 괜찮잖아, 그지?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모든 하나를. 지금 증명하는 과정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잖아, 그지? 그럼 얘는 확률을 표현한 거야. 확률. 어떤 확률? A 합 B의, 그러니까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얘기한 거고요. 얘는 뭘 얘기해? 그쵸? A 사건의 확률을 얘기한 거고요. 얘는 누구예요? 네, B 사건의 확률을 얘기한 거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 사건의 확률이 겹친 게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빼야 된다. 누구를? 이렇게 곱사건의 확률을 빼줘야 된다.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덧셈 정리에 지금 덧셈 정리라고 돼 있냐?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이게 뭐였지, 배반 사건이? 네, 지금 귀 잘못 들었지. 공집합 누가? A와 B가 A와 B에 뭐가 공집합? 가운데가 가운데가 이게 뭐였지? 그 뭐라고 말해줄 건디? 가운데를. 교집합. 그렇지. 겹치는 부분, 교집합 부분이 공집합일 때. 그러면 그때는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교집합 부분이 공집합이야, 이렇게 얘기한 이거 말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때 되게 당연한 게 얘네가 겹치는 게 없다는 뜻이지, 그치? 곱사건이 지금 영사건, 공사건이란 얘기야. 없어. 그러면 이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그쵸? 사실상 0이라서 굳이 뺄 필요가 없으니까 A와 B가 배반 사건일 때는 만약에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그때 그냥 뭐 구하면 되겠어? 얘랑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더한 것까지만. 되게 당연하죠?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51쪽에 보면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열심히 또 문제를 풀면 되겠다. 자, 그러면 예제 1번. 그 예제 1번 풀어야 돼. 귀찮네.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풀어보자.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3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이런 표현 4의 배수 2거나 6의 배수 1 확률. 그러면은 아무도 그렇게 안 풀겠지만 우리가 원래 이제 아주 그냥 이 절차를 밟아서 푼다고 하면 뭐부터 정의를 해줘야 되냐면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부터 먼저 정해주는 거야. 그럼 6의 배수를 뭐라고 하면 좋겠어?
B라고 이렇게 보통은 하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A 사건이거나 B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찾는 거지. 그럼 얘는 여기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기호가 뭐야? 뭐뭐 이거나. 합. 네, 합사건인 거죠. 이거나. 그래서 걔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알고 있다. A 사건의 확률 찾고 B 사건의 확률 찾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교집합. 곱사건의 확률을 찾아가지고 걔를 빼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찾으러 갑시다. A 사건의 확률. 그럼 얘는 지금 30장의 카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너무 쉬운 문제요. 한 장 뽑고 있어. 그럼 나올 수 있는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야? 카드 30가지. 근데 그 중에서 A 사건이 지금 뭐였냐면 4의 배수 사건이었어. 그럼 30 안에 4의 배수 누구 있지? 4, 8, 12. 몇 개 있어? 네, 7개.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 예. 자, 그 다음에 B 사건. B 사건 누군디? 6의 배수. 그럼 얘도 전체 경우의 수는 또 몇 개야? 30까지. 그런데 B 사건이 뭔디? 6의 배수 몇 개야? 5개. 6, 5, 30까지 다 끝나요. 5개. 요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체크해줄 필요가 있죠. 누구? 4의 배수와 6의 배수에 혹시 공통된 거, 공배수가 있는가? 있어요? 네, 누구예요? 네, 12의 배수. 12의 배수가 30 안에는 몇 개나 들어있어요? 네, 2개요. 그러니까 12의 배수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곱사건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거는 확률. 얘도 30장 중에서 얼마야 그게? 2장 딱 12하고 24 2개였으니까 이렇게 되고 결국 찾는 거 집어넣어서 30분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아마 이렇게도 안 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썼겠죠? 7, 5 더한다면 어떻게 돼? 2장 빼야 돼. 그러니까 요것만 아마 써서 문제 푸셨을 거예요.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카드에 적힌 수가 10 이하이거나 20 이상일 확률 결서. 이번에는 얘를 C라고 해놓고 얘를 D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런데 보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다 쓰지 말고 그냥 하자. 어떻게 해요? 일단 카드 꺼내는 그 작업을 하고 있어. 30장 중에 한 장 꺼내는 30가지의 작업. 근데 10 이하야. 그럼 그거 뭐 얘기하는 거야? 1, 2, 3, 4, 5, 6, 7, 8, 9, 10 얘기하는 거지. 그럼 몇 장? 10장 가능. 이거나니까 지금 합사건 얘기하는 거지. 20 이상. 그러면은 20, 21, 22 해가지고 어디까지? 30까지. 혹시 몇 장? 10장? 11장? 11장?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뭐 해야 돼? 빼야 되겠죠? 누굴 빼야 돼? 저 2개가 공통된 걸 찾는데 얼마나 없겠냐면 10 이하이거나 20 이상인 거 공통된 거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러니까 여기 사실상 뺄 게 없죠.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 C 사건과 D 사건은 배반 사건이라서 이 뒤에 뺄 거 없는 거 그냥 한번 보여준 거야. 그치? 또 이렇게 문제 풀었고요. 여러분들은 그 밑에 문제 1번 선생님 칠판 넘기는 동안 얼른 그 밑에다 풀어보세요. 뭐 찾고 있어? 6의 약수 또는 소수. 설마 이 소수가 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점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 그지? 소수는 너무 소수 모르는데 소수 모름 이슈가 생겼어요 여러분. 소수 어떻게 빨리 결정해야죠. 1이 들어가냐고 물어보고 있어. 저게 소수가 0.5 소수 1.1, 1.2, 1.4 야, 난 이거 답도 안 해가지고 그냥 넘기려고 그랬는데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풀어? 왜 그러는 게 나한테?
자, 풀었어요? 문제 1번. 그래서 답이 뭐가 나와요? 뭐가 보여요? 노인 공경을 안 하는 건가? 이 친구. 6분의 얼마 나와요?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소수에는 여러분 어떤 수가 있어요? 소수가 뭐예요? 1과 자기 자신. 약수를 1과 자기 자신밖에 안 갖고 있는 거. 근데 거기서 고민되는 거. 그래서 1은 소수야. 아니에요. 네, 빼기로 했어요. 우리 약속되어 있어요. 네, 1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했다. 자, 그 다음이 뭐 이런 문제가 또 있네. 아, 나 그냥 넘기려고 그랬는데. 다음 장 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지수 또는 가위가 뽑히런 모두 남학생 또는 모두 여학생이 뽑히런 거예요. 근데 벌써 눈에 보여요. 여기는 지수가 포함되면서 뭔가 몇 명을 뽑는 거고 여기 가위가 포함되면서 몇 명을 뽑는 거죠. 자, 보세요. 몇 명 뽑고 있어요? 3명 뽑고 있어요. 여기는 지수 포함, 나 지수도 여자인 줄 알았네. 가위 포함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수를 뽑을 때 나머지 3명 잘 뽑겠죠. 그쵸? 지수를 뽑아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뽑아요? 지수를 미리 뽑아 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가위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위를 먼저 뽑아 놓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뽑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나는 지수만 뽑은 거 생각하고서 지금 개수를 셌는데 가위가 그 나머지에서 선발돼가지고 와버린 거야. 근데 또 내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도 되는데 문제는 가위가 뽑을 때 저기서 지수가 나머지 선발전에서 또 뽑혀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데 되는 걸 몇 번 계산하게 되는 거야. 2번 계산되게 되니까 한 번을 빼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지수를 반드시 뽑아놓고 나머지 2명 뽑는 거랑 가위를 반드시 뽑아놓고 나머지 2명 뽑는 거랑 계산한 다음에 뭘 빼줘야 돼요? 지수 가위가 둘이 다 뽑혀가지고 있는 상황을 한 번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지수랑 가위랑 미리 뽑아놓고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 한 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째. 모두 남학생 또는 모두 여학생이지. 그치? 그러면 모두 남학생은 남자애들 사이에서만 뽑으면 돼. 모두 여학생은 뭐 여자애들 사이에서만 뽑으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체크해보라는 거야. 남자이면서 여자인. 요즘은 이게 되게 부적절한 문제로 발휘될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아주 그냥 보통의, 이런 보통이란 표현도 참 그런데 아무튼 제너럴하고 레귤러하다는 그런 표현도 별로 노말이란 표현도 별로 뭐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보통 여자이면서 남자를 동시에 갖기는 어렵죠. 그쵸? 그래서 이게 겹치는 게 있다 없다. 네, 여기 상황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얘는 배반 사건에 대한 그 덧셈 정리 이용하게끔 하느라 저렇게 문제를 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6번이 나오는 거죠. 그럼 6번의 확률 그러면 어려울 게 없어요. 왜? 이미 우리가 집합을 하면서 여집합이 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을 내가 이렇게 찾으라고 해요.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전체 집합이 뭐 U로 쓰든 S로 쓰든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저기로 써야겠다. S로 쓰긴 해야겠다. 이렇게 있었어. 근데 어때? A라는 거는 사건 안에 들어오는 게 있고 그게 아닌 게 바깥에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나보고 바깥의 확률을 찾으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쵸? 빼주는 거죠. 누구를 뺄 거냐면 얘를 빼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빼는 거냐? 그렇지. 전체 사건의 확률에서 빼는 거죠. S에서의 확률이야. 근데 S가 그냥 표본 공간이잖아. 그치? 저 S의 확률이 얼마였어? 1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문제를 풀 때 얘를 반드시 여사건을 이용해야 된다. 뭐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오. 이렇게는 우리가 친절하게 주지 않으니까 뭐 언제 여사건을 쓸 수 있냐라고 하면 일단 많이 본 표현, 적어도 뭐 이런 표현 쓸 때 그렇게 한데 이것도 그렇게 외우지는 마세요. 아닐 때도 있어. 그래서 뭐 저가도가 나오면 사건으로 푼다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그런 뉘앙스가 하나도 없어도 여사건으로 푸는 게 훨씬 편할 때가 많죠. 왜? 뭔가 종류가 많고 내가 막 그 분류를 많이 하고 케이스를 막 많이 나눠놓고 해야 될 때는 차라리 그냥 나머지 상황을 찾는 게 훨씬 편하겠다. 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번의 확률을 그렇게 찾을 거고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보니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줬고 공식이 있고 이런 거죠.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달라야 한다. 이런 식인 거죠. 나오는 눈의 수가 다르다는 거. 주사위를 2개 던지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1, 1부터 시작해서 1, 2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가겠어? 6, 6까지 가는데 이 중에서 서로 다른 걸 고른다는 거죠. 사실 이거 골라도 금방 끝나요. 1, 2, 1, 3, 1, 4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나지, 그치? 근데 뭐가 훨씬 간단한 거야? 그렇지. 거꾸로 빼는 게 훨씬 나은 거죠. 1에서 누구를 빼주는 거예요? 얘는 같은 눈이 나오는 그런 사건의 확률을 빼주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럼 일단 지금 여기서는 뭐 하고 있어요? 주사위 두 개를 골리고 있는 상황이죠? 주사위 두 개를 골리면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나와요? 그치. 1, 1부터 6, 6까지 몇 가지? 36까지. 어떻게 해서 36 나온 거야? 6가지 곱하기 6가지. 36까지 나오면 같은 눈이 나와야 돼. 그럼 그건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야? 1, 1, 2, 3, 3, 4, 4, 5, 6, 6 이렇게. 그럼 딱 몇 가지밖에 없다. 요렇게밖에 없다. 그래서 얘를 구하는 게 훨씬 간단하지 않니?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죠. 계산 끝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평? 선생님 이 문제 되게 싫어요. 이 문제 되게 싫어요. 선생님 이 문제 왜 싫어하는 줄 알아? 송편에 콩 들어가서 싫어. 여러분 송편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쵸. 꿀, 설탕, 깨 이런 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콩을 넣었어요? 우리 학교에 콩밥 나오면 콩 고르는 선생님이 딱 2명 있어요. 이런 고급 정보를 알려줘도 되나? 한 명은 나야. 꼭 열심히 불러. 또 다른 한 명은 갑자기 죄송해요. 고영세. 근데 처음에 나만 열심히 내가 이렇게 콩 이만큼씩 골라서 놓으면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콩당막내 막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셨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또 그날도 골라가지고 이걸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저 옆에 똑같이 나를 똑같이 저기 골라놓는 거지. 언제나 반갑던지. 콩 싫어. 이렇게 있어요. 45개 모시 송편 중에는 29개가 심지어 29개가 있어 콩이. 자, 그 다음 나머지는 깨가 있어요. 자, 그래서 2개를 택하는데 아하 뭐라고 돼 있어? 적어도 1개는 콩. 자, 근데 얘는 꺼내는 게 딸랑 2개 꺼내니까 적어도 1개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콩이 몇 개 들어있을 수 있는 거야? 1개 들어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2개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콩이 1개 들어있을 때 2개 들어있을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그렇게 풀면 되는데 오래 안 걸려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6건의 확률을 배웠으니까 그쪽 입장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거죠. 적어도 1개에는 콩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게 훨씬 편하다는 거야? 그쵸? 안 들어있는 거를 빼는 게 훨씬 낫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1에서 확률을 빼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콩 안 들어있는 것만 골라야 돼. 자, 지금 보시면요. 총 몇 개의 소편에서 시작했어요? 45개. 그럼 그 중에서 몇 개를 고르고 있어? 2개를 고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치,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고르면 이 중에서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적어도 1개를 원했으니까 나는 거꾸로 하나도 들어있지 않게 뽑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 되게 당연하지. 깨 쪽에서만 뽑으면 되는 거죠? 맞죠? 깨에서만. 그럼 깨가 지금 몇 개야? 45에서 29를 잘 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겠네요. 16개. 그럼 16개 중에서 나는 몇 개를 고르면 되겠다? 2개를 고르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빼주시는 거죠. 네. 이런 거 할 때도 원래 어차피 2, 1, 2, 1 있는데 걔네들은 약분 될 거고 45, 44, 16, 15 해놓고 약분 잘한 다음에 잘 빼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뭐 이런 문제가 다 있냐. 자, 근데 이제 아직은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 하나도 마음이 다가오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6건의 확률로 문제를 풀 때가 되게 자주 있어. 특히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것도 막 돌려가면서 풀어야 되거든. 자, 근데 의외로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포인트가 있어. 지금 얘는 깨에서만 뽑는 확률을 구하는 게 되게 간단했지. 그러니까 이거 하고서 1에서 빼야지 생각나서 잘 풀었단 말이야. 근데 요 뒤를 계산하는 게 꽤 어려운 문제 있지. 얘를 푸는데 막 좀 식이 많이 있어요. 얘를 푸는데 뭔가 또 케이스 분류로 해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틀리냐면 요걸 구해놓고 와 잘했어 하고 끝나. 되게 자주 있는 일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6번의 확률을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러면 생각을 한 즉시 문제 근처에다가 아니면 맨 끝이든 시작이든 나는 전체에서 뺄 거야 이 표시를 해주든지 나는 1에서 뺄 거야 이 표시를 하고 시작을 하세요. 알겠지?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과 문제 5번도 해야겠죠? 네, 해야 돼요. 이거 재밌네. 이것도 다 풀지는 말고 스케치만 하고 봅시다. 문제 4번. 20장 중에서 2장 뽑기를 하는데 원하는 상황 두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야, 누구랑 누구랑 곱하면 짝수 되냐? 요거 생각하는 거지. 누구랑 누구랑 곱하면 짝수 돼요. 네, 짝짝. 또 홀짝. 그지? 짝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얘는 케이스 분류가 그런 식으로 2개, 3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가 더 편한 거야? 그죠. 짝수 만드는 거는 우리 2개를 고르면 이게 홀, 짝짝, 홀, 짝짝 4가지 케이스가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홀수 나오고 나머지 다 짝수야. 짝수는 하나라도 들어가 있기 시작하면 무조건 짝수니까. 그러니까 뭐가 훨씬 편한 거야, 얘는? 1에서 빼는 거야. 누구를? 홀을 빼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풀 거고. 그 다음 5번 밑에 러블리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여기 원하는 거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 이게 확률이라서 지금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확률 같은 게 과목 시작할 때 이미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이에요. 확률이란 단어만 빼면. 자, 어떻게 돼요?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 수 있어, 얘들아? 1번 어떻게 한다? 전체에서 빼준다. 누구를? 이웃하는 상황으로 확률을 구해서 빼준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근데 이거만 방법이야? 그렇죠. 우리는 그 기법을 벌써 배웠죠. 어떻게 해도 돼요? 이웃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누구야 지금? L 요 막대기 2개만 지금 이웃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나머지 O, V, E, Y 얘 4가지를 먼저 배열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O, V, E, Y 이렇게 배열을 하고 나면 빈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중에다가 그냥 뭘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대기 2개 선택해서 집어넣으면 땡이죠. 그렇게 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꼭 6번으로만 풀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요 2번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그냥 전체 배열한 상태에서 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 되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호로록 다 봤고요. 중단원 숙제가 또 생겼어요. 그건 언제 해? 지금 우리가 수업이 B타임이야? 오케이. B타임?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 네. 다음 주 시간에 이미 있죠? 이미 있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왜 다음 주 월요일에 아닌데? 다음 주 오늘 비잖아. 다음 주 월요일에 중단원 대단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 이 타임 수요일에 하실래요? 목요일에 하실래요? 네. 이 타임 중단원 다음 주 목요일 18일날 알겠지? 예. 왜 끙끙 앓아 왜? 뭐 때문에 싸우고 있어? 선생님이 답을 내려줄게. 왜 그래? 내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너네 이 숙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워? 솔직히 그건 아니지 않아? 이거 어차피 선생님이 숙제를 안 내도 풀기는 해야 되잖아. 아니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이 교재에 있는 거 1번부터 합니다. 표시해 주세요. 나 이래서 안 됐다. 오빠 내가